내 이름은 라에노르. 이 도시는 은하의 기억 위에 세워진 곳, 칼리스 연방의 수도. 수십만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한 이곳에서 나는 평범한 직업인 기억 설계사로 살아간다. 지구의 사람들은 건축가가 집을 짓고 엔지니어가 기계를 다루지만 우리는 기억을 짓는다. 건물이나 기계는 단순한 도구일 뿐 우리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기억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새벽 도시의 기억도서관으로 출근한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도시의 교통체계를 설계하거나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를 설계한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문자가 없다. 아이들은 우리가 설계한 기억을 그대로 머릿속에 이식받아 경험처럼 체득한다. 그 덕에 5살이면 이미 우주항법을 이해하고 10살이면 별 하나쯤은 설계할 수 있다. 취미는 조금 지구인과 비슷하다. 어떤 이들은 음악을 즐기지만 우리에겐 소리가 아닌 감정의 파동을 합주하는 방식이다. 누군가 슬픔을 내고 다른 누군가는 기쁨을 얻는다. 나는 주로 고향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파동을 연주한다. 지구의 재즈 즉흥 연주와 비슷하지만 청중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직접 체험한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모두가 눈물을 흘리기도 껄껄 웃기도 한다. 가족은 인간과 다르다. 우리는 혈연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아이는 태어나면 공동 기억풀 속에 맡겨지고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곧 가족이 된다. 나에겐 3명의 동기가 있다. 서로 다른 별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기억풀 속에서 성장했기에 형제처럼 산다. 하지만 갈등도 있다. 그중 한 명인 사레이는 빛의 수호자가 되었고 나는 기억 설계사로 남았다. 그는 늘 나를 나약하다 말한다. 너는 기억을 아름답게 설계하지만 나는 그 기억을 지켜내야 해. 내가 만든 것이 무너지면 내가 피 흘려야 한다. 그 말은 옳지만 나는 가끔 억울하다. 왜 설계한 자의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고 싸우는 자만 영웅으로 추앙받는 걸까? 지구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은가? 전쟁의 영웅은 기억되지만 과학자와 예술가는 종종 묻히지 않는가?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억 불평등이다. 부유한 가문은 자녀에게 고대의 지혜와 전쟁 기술을 물려준다. 하지만 가난한 이는 평범한 노동의 기억밖에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정해져 버린다. 나는 늘 이 문제를 고민한다. 기억 설계사로서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자유로운 미래를 누릴 수 있게 공평한 기억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당국은 이를 금지한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억을 나누면 개성이 사라지고 문명이 멈춘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밤이 되면 나는 별빛 아래 앉아 멀리 은하 저편을 본다. 지구, 아직 미약하고 불완전한 세계.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을 직접 쌓으며 산다. 넘어지며 배우고 실패하며 성장한다. 우리에겐 불필요해 보이는 고통이지만 가끔 나는 그런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문명을 살지만 그만큼 삶이 실감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작은 취미는 지구인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다. 낡은 책 한 권, 오래된 영화 한 편, 혹은 불완전한 추억이 담긴 음성 파일. 그것들은 우리에겐 거칠고 조악하지만 묘하게 살아있다. 나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한다. 만약 우리가 지구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모두가 똑같은 기억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질문한다. 정말 공평한 기회보다 중요한 게 다양성일까? 오늘도 도서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 나는 기억시장을 지난다. 거기선 사람들이 웃음, 슬픔, 고통, 환희를 사고 판다. 지구에서 와인을 마시는 대신 우리는 한 잔의 기억을 마신다. 어떤 이는 1000년 전 은하전쟁의 영광을 마시며 취하고 또 어떤 이는 고향별의 첫눈 내리는 기억을 마신다. 나는 오늘 아주 오래전 멸종한 별꽃의 향기를 사서 들이켰다. 순간
내 뇌 속에서 꽃잎이 흩날리고 숨결마다 향기가 피어났다. 인간들이 향수를 뿌리듯 우리는 기억을 뿌린다. 집에 돌아오면 나를 맞이하는 이는 혈연도 배우자도 아닌 공명 동반자 이리아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기억 파동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두 존재가 함께 산다. 이리아와 나는 종종 논쟁한다. 그녀는 기억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기억 보존국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가 잃어버릴 뻔한 기록들을 보존한다. 하지만 나는 늘 말한다. 보존만 한다면 새로운 건 태어나지 않아. 기억은 흘러야 하고 변해야 해.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내 이마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공유한다. 논쟁은 끝나지만 답은 여전히 없다. 취미는 인간과 정말 다르다. 어떤 날은 나는 빛의 정원으로 간다. 그곳에선 나무 대신 스스로 노래하는 빛의 줄기가 자란다. 나는 그것들을 조율해 하나의 교향곡을 만든다. 지구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 우리는 빛을 다듬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나처럼 빛을 다루지 않고 시간을 수집한다. 그들은 오래된 별의 시간 조각을 모아 장식품처럼 전시한다. 인간이 그림을 벽에 걸듯 그들은 시간의 파편을 걸어둔다. 지나가는 순간마다 그 벽은 새롭게 흐른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사회에도 그림자는 있다. 사레인과 같은 전사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킨다. 멀리 아직 원시적 단계에 머무는 문명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시기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의 교류를 거부하거나 은밀히 우리 기술을 훔치려 한다. 사레인은 늘 말한다. 너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문명을 위험에 빠뜨려. 내가 모든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가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어. 나는 차마 반박하지 못한다. 지구에서도 늘 그렇지 않은가? 자유와 안전은 늘 충돌한다. 밤이 되면 나는 별빛 속에 서서 생각한다. 우리는 수십만 년을 앞서왔지만 정말 행복해졌는가? 기억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이 과연 지구의 짧지만 순수한 사랑과 웃음보다 나은 걸까?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긴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지구의 음악, 내가 걸어보지도 못한 지구의 숲, 이상하지 않은가?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을 사는 내가 가끔은 아직 미숙한 그 행성을 그리워한다는 것이